저는 역사 깊은 이대 부속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1학년부터 6학년 어린이들을 모두 만나면서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부터 AI, IoT 시범학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시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인공지능의 겨울기처럼 번아웃이 올 뻔했지만 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항상 놀이, 어린이들이 이거를 공부라 느끼지 말고 놀이라고 느꼈으면 좋겠고 웃음소리 가득한 체험활동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제가 역시 다행히 어린이들 웃음소리 들으면서 에너지를 얻으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그림에 사람 얼굴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있는 점들이 저는 컴퓨터 기술들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저기 한 점은 AI 인공지능이고 또 다른 한 점은 IoT 사물 인터넷이고 또 한 면에는 클라우드가 들어갈 수 있고 다른 한 곳에는 빅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고 다른 한 데는 모바일, 센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컴퓨터라는 것을 큰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지 너무 AI, IoT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있다라는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항상 모든 소프트웨어를 체험할 때도 인공지능으로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외에 뭐 AR, VR도 있고 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도 아 그렇구나 모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이 융합되어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차에는 이제 1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얻어서 인적, 물적, 인프라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공간도 상상하고 그다음에 기자들도 마음껏 살 수 있게 교장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3D 프린팅 하는 공간이 있었고 6학년 어린이들이 3D 모델링 그리고 그 파일들을 활용해서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항상 아쉬웠던 것이 3D 프린팅 공간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컴퓨터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또 안전을 안 고려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보게는 해주고 싶은데 라는 바람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서 또 교장 선생님께 전달되고 또 건축가 분에게도 전달이 돼서 지금 사진과 같이 유리로 되어 있는 문이 있긴 있지만 어린이들과 분리된 공간이긴 하지만 어린이들이 이렇게 프린팅 되는 과정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공간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3년 차였지만 처음 공사한 걸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새로운 어린이들이 또 동기부여하고 또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로 채우고 있어서 지금 왼쪽에 LED 보시면 소리에 반응하는 스마트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CS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서 벽면에 부착해놨더니 너무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리고 물적 인프라가 굉장히 늘어나니까 그에 따르는 관리가 교사 입장에서 이게 실제로는 아니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자재가 일반적인 그거가 아니라 다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말 반려동물을 대하듯이 잘 이렇게 주기적으로 챙겨주지 않으면 어느새 갑자기 이렇게 열어보면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다른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신데 지금 포화 상태신데 하필 또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1인 1기기라는 좋은 사업으로 어린이들한테 대용량의 기기들이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서대문구청에서 디지털 튜터 사업을 한다는 걸 운 좋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해에는 저 혼자 했었지만 둘째 해부터는 디지털 튜터 선생님 2분,
그리고 우리는 세 분 이렇게 계시고 내년에는 더 디지털 튜터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어서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도 디지털 튜터 사업이라든지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디지털 튜터 사업을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덕분에 어린이들이 손을 들고 선생님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혹시나 전학을 왔다든지 전시에 결석을 했다든지 이럴 때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그런 어려운 과정도 튜터 선생님들께서 좀 도와줄 수 있고 컴퓨터의 특성상 굉장히 격차가 크잖아요. 물론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그런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튜터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대부초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이 사업 이전부터 열심히 소프트웨어 교육 연구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어떤 모델로 교육을 할 것인지 위기를 이렇게 잘 잡아주셨고 올해는 인공지능 윤리를 1학년부터 알려주고자 라고 해서 위계별로 또 학년별로 자칫 잘못하면 소통이 안 되면 프로그램 겹쳐지는 문제가 더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쳐지지 않게끔 교육과정 위계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또 연구회 선생님들께서 관리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사물인 인터넷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를 다 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원래 같이 논문을 읽으면서 공부해보자라고 언제나 얘기해 주시는 다른 교과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컴퓨터실입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은 어린이들 작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기획할 때 놀이, 그다음에 피어러닝, 메이킹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놓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표를 몇 가지 적어놓은 거는 3년 동안 이 사업을 운영도 할 수 있게 되면서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유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만 그냥 연결해도 되지 않을까? 노트북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갑자기 무선이 안 된다든지 할 수 있고 유선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장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해결을 할 수 있어서 다른 데는 컴퓨터가 목통인데도 컴퓨터실은 인터넷이 돼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감사하게도 AI, IoT 제품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2.4GHz 와이파이를 다 구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특성상 학습하는 시간이 길게 걸리는데 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컴퓨터도 좋은 걸 써주셨고요. 그리고 여러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연결해도 노트북과 태블릿 그리고 기기들, 로봇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연결해도 문제없도록 인터넷을 아주 좋게 해주셨습니다. 오래된 인터넷 선들도 다 교체를 해주셨고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만이 40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어린이들이 기다리거나 무의미한 시간보다는 유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성능이 좀 인공지능 교육을 하기 위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했었고 배터리 수명도 너무 빨리 닳으면 어떡하지? 너무 자주 고장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 때문에 기존의 데스크탑을 유지할까? 라는 고민을 오래 했었는데 아니요,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질문 있으면 그냥 노트북 이렇게 유선랜 떼어서 이렇게 선생님 보여주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어린이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다 보니까 체구가 작아요. 그래서 모니터에 어린이들 얼굴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줄어들었고 어린이들이 친구한테 보여줄 때 노트북을 쭉 이렇게 밀어 넣어서 보여주는데 저 혼자 조마조마하고 있어요. 이거 부러지면 어떡하지? 근데 어린이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히 터치가 되겠지 이러고 저는 마우스에 너무 익숙한 세대인데 그 어린이들은 터치패드를 굉장히 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전선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새 어세스플로어 이지금 말고 너무 잘 나와서 쿵쿵거리는 소음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바닥에 검은색 줄 보이시나요? 컴퓨터 선생님들 검은색 줄 많이 필요하시죠? 언제 쓰시나요? 지금 작품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라인 트레이싱을 할 수 있었고요. 저는 몰랐는데 애들이 저를 길삼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퀴 성능이, 모터의 성능이 교보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힘이 좀 약한데 저 바닥 재질을 고려할 때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일정한 마찰을 얻을 수 있도록 테스트도 다 해서 디자이너분께서 신경써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벽면이 냉장고 소재 아시나요? 가전제품 소재 다 메탈 소재여서 자석으로 다 게시물을 붙일 수 있어서 너무 편하게 쓰고 있고 그리고 모든 교물 사이즈를 재셔서 수납장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 저기 벽면인 것 같지만 다 수납방이거든요. 저기 노트북 가방 잘 넣어놓은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분리형 3D 프린터실은 정말 교사의 안전, 어린이들의 안전을 다 고려해주는 너무 좋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센트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콘센트를 할 수 있지만 이제 USB 단자도 많이 필요하고 바로 랜선을 꽂을 수 있도록 콘센트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냥 저 인공지능 스피커를 연결할 때도 바로바로 너무 먼 멀티탭 이용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VR 드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안전한 공간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요. 그리고 교실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서버실 불 끄고 컴퓨터실 불 끄고 3D 프린터실 불 끄고 이런 게 좀 불편한데? 라고 해서 이제 IoT를 이제 저도 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게 돼서 스마트폰 스위치, 버튼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내려가고 있고 어린이들한테 이거를 짠짠짠 키는 거를 목격으로 보여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신기해요.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부지런히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AI 교실이라고 하는 예산이 얼마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2의 컴퓨터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최근에 찾아왔는데요. 지금 기존의 공사전 활동 모습을 보면 선과 또 옮길 수 없는 고정된 책상 이런 것들 보이시나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활동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사 후에는 어린이들이 그냥 바닥에 내려와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더 넓혔어요. 근데 어린이들은 이곳을 마치 키즈 카페인 마냥 들어놓고 다니고 이러고 있어서 더 넓은, 더 안전한 책상 의자가 없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2 컴퓨터에는 그런 식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면 1학년 친구들이 쓰는 비봇이 움직이는 것 또 5학년 친구들이 안전상의 이유로 자기 허리보다는 밑으로 나는 드론을 지금 좁은 공간이지만 체험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제2 컴퓨터실은 저렇게 그물망만 내리면 드론 체험 경관도 된다. 그물망만 올리면 저런 로봇들을 데리고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게 하면 너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VR 체험도 애들이 어느 순간 어딘가 친구끼리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왜냐 VR 특성상 현실 공간이 안 보이잖아요. 체험해 보셔서 아시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좀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친구가 어머야 하고 놀래는데 왜 놀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건네받아서 그 콘텐츠를 이용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어린이가 체험하는 동안에 어떤 거를 보고 있는지를 모니터를 통해 미러링 되고 그 미러링 된 거를 다른 학생들도 여러 학생들도 같이 살펴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어린이들 반응을 볼 수 있으니까 보는 거 훨씬 더 잘 되겠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프라 구축이 됐기 때문에 교육 과정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어떻게 하지?
조금 몇 차씩만 인공지능 넣어볼까 했었다가 아예 새로운 것을 넣어야 된다. 기존에 좋은 것들로 이거 빼기 아까운데 왜 그러다가 기존의 것에 AI, IoT를 녹여야 되겠다.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정리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들과 인공지능이란 2019년도에 그게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는 과정에서 코딩, 즉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 아예 이게 좀 크게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에서 인공지능 교과목을 수강을 했을 때 교수님께서 지금의 딥러닝, 머신러닝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 전문가 시스템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하나하나 다 코딩을 해줘야 컴퓨터가 알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방대한 지식을 넣어줬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의사 선생님도 만들고 AI 판사도 만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으로 시도를 했는데 아직도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막상 그런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몇십 년간 이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패를 한 상태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러하더라고요. 어떡하지? 순차 선택 반복 어린이들한테 이 구조로 계속 알고리즘 만드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컴퓨터는 입력해주면 처리한 거를 출력해주는 거 아닌가? 컴퓨팅 시스템은 그게 기본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저도 대학 때 배웠었던 4층 연산 계산기 프로그램을 아까 다른 선생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그것들을 L이랑 엔젤 스크래치로 구현을 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뭔지를 더 배우다 보니까 숫자를 입력해주고 내가 더하게 할지 빼게 할지 결정을 해주지 않아도 그 처리 과정을 알려주지 않아도 결과값만 주는 인공지능이 덧셈이라는 패턴, 뺄셈이라는 패턴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구나. 물론 단점은 어떻게 찾아내는지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설명은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런 것들도 어린이들과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의 정확도가 괜찮으면 프로그램에 적용시키고 이런 방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래서 더 이상 4층 연산 계산기 프로젝트보다는 다른 그동안에는 사람의 영역이었는데 컴퓨터 영역으로 넘어온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확대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인공지능이 판단도 잘하고 예측도 잘한다고 해서 인공지능한테 다 맡길 거야? 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결과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또 해줘야 될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코딩 처음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포기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걱정 마라. 나중에는 너가 직접 코딩하지 않고 사람의 말, 자연어로 말만 해도 코딩이 되는 시대가 올 거야. 세상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코파일럿이라고 해서 그게 실현된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이제 너무 문법에 얽매일 필요 없겠다. 좋은 소식이다 하면서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깃허브라고 하는 개발자 SNS에 올라와 있는 개발자들의 수많은 코드들을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런 그냥 자연 사람의 말을 통해서 코딩되는 서비스를 만드는 걸 보면서 오픈소스의 장점을 저 스스로도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어린이들이 하나하나 코딩하는 게 좋지 않나?
그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린이들이 코드를 읽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처음부터 코딩하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들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코드를 가져와서 오픈소스로 써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엔트리의 리믹스를 적극적으로 쓰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저는 처음 첫째 때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데이터부터 딥러닝까지 이걸 어떻게 가르쳐주지?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를 쉽게 추상화하는 거는 선생님의 몫이 아닐까라고 해서 즐거움으로 어렵지만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차수가 좀 일정하게 있었는데 그거를 늘리는 시도를 2년 차에 했어요. 근데 애들이 선생님 또 인공지능인가요?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다른 걸 또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덜어줘야 되겠다. 꼭 필요한 것만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3년 차에 왔고 더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만 해야지. 또 지금 블록체인이다, 메타버스, 또 새로운 키워드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변화를 또 수용할 수 있도록 차시를 계속 고정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다 보면 어린이들이 이건 마법 같은 건가? 환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 AI로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손정희 씨가 AI 마치 마법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린이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런 뉴스 기사들을 어린이들과 공유를 하면서 자칫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잘못된 지식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저도 세상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어린이들과 나누면서 하고 있어서 이런 컴퓨터 쇠소식이라고 해서 한 3분, 5분 정도 짧게 어린이들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ES에서 2022년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나온 로봇이 있었는데 1학년 친구들이 머리카락이 없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요. 저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이 재밌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렇게 바나나 까는 게 뭐가 어렵죠? 사람은 너무 쉬운데요. 왜 로봇은 어려워하죠? 아니 로봇이 저걸 공부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이런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인공지능이 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닐 수 있겠구나. 값싼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 발라 컴퓨터라고 하는 캐치프라이즈를 어린이들이랑 놔두고 있는데요. 저부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이런 말을 어린이들한테 하는데 약간 우리들이 컴퓨터를 공부하다가 뭔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려움을 가지면 이건 실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쉽게 더 어떻게 하면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학년부터 차근차근 클릭부터 컴퓨터 켜고 끄는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관된 지식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AI, IoT라고 하는 상위 개념도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있고요. 1, 2학년 검색 로그?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어린이들 처음에는 어려워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알려주면 금방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모습에 놀랍기도 한데요.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저는 이거는 종합선물 시트다.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AI, IoT를 다루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계속 짧은 시간이라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삼성, KT 이런 곳에서 알게 모르게 또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랑 동영상 탐구를 연습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4학년부터 이렇게 점점 확대를 해서 이제 졸업할 때쯤이면 나만의 동영상쯤 만들어 볼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텍스트를
더빙해주는 인공지능이 나레이션해주는 녹음 파일로 추출할 수 있는 네이버의 서비스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캔바, 그리고 그냥 자막을 사람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대략적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그냥 인공지능이 아니었던 수업들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보 윤리 교육에서 AI 윤리 교육을 포함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막 해보니까 디지털 학습, 딥러닝,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지도학습까지는 수월하게 이해를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일단 5학년 때는 텍스트 데이터 제일 쉽잖아요. 그걸로 모델을 만들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보면 6학년 때 훨씬 수월하게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만들기, 그리고 소리 데이터로 모델 만들기,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렇게 모델 만드는 틀 익숙하시죠? 엔트리를 가든 NLP 퀴즈를 가든 티처블 머신을 가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클래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선생님 너무 쉬운데요? 모델 만드는 거? 데이터 5개만 넣었는데도 돼요 라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흉내내기 방식의 학습이 5개념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실제 상황에서는 데이터의 수가 그렇게 적어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 이미 너희들을 위해 업체에서, 회사에서 미리 어느 정도 학습을 시켜놓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너의 얼굴 데이터 같은 걸 쓸 때는 이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된다는 거를 꼭 알고 있어야 해. 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항상 이런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전송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많으면 좋은 줄 아는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내버려 두기도 해요. 그리고 편향적인 데이터를 일부러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어린이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좀 괜찮아진 덕분에 드디어 드론을 꺼낼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교보함에만 있었는데, 그리고 비용이 예산이 좀 부족할 때는 어린이들한테 사진으로, 영상으로 센서를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스크래치 엔트리에서 오브젝트 스프라이트로 센서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썼었어요. 근데 이제 예산이 주어지니까 실제 센서로 가고 실제 센서가 적용된 제품을 보여주고 사용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전에는 어린이들이 소파에, TV가 있는 소파에 만약에 누군가 앉으면 그 사람의 몸무게를 압력 센서가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TV 채널로 쫙 바꿔줍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듣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니까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써내는 학습지 내용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 블록, 명령어 블록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고 만들어 본 건데요. 그래서 학습된 할머니의 목소리가 일치하면 좋은 노래자랑 틀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실기 모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었고요. 선생님, 그러면 TV를 보려고 앉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정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모습 인지, 또 얼굴 인지 기능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학습지를 보면 어린이들이 카메라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디버깅하고 주석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동안 다른 한켠에서는 드론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해보시고 전해 듣는 것들이 살아있는 지식이라고 느끼는데요. 아무리 교구 회사에서, 영업부에서 이거 하면 다 된다, 코딩 교육도 되고 다 된다라고 해도 막상 받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잠깐 그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앱스토어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없는 상황.
AS를 받을 수 없는 상황,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교구를 구입할 때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험해보고 아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을 해본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면 더 좋네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침 드론을 수업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교구도 추천받고 저는 2인에서 1기기 정도 있으면 딱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드론은 가인석, 통신을 이렇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인석이 말씀해서 제가 A 기기를 연결해서 조정하고 있었는데 옆에 누군가 B 기기를 들고 오면 리모컨과 드론이 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또 교실이 넓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로 능숙하지 않으면 꼭 옆에 어린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디지털 튜터 선생님이 3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드론을 3명씩 체험을 했어요. 3명씩. 나머지 친구들은 옆에서 자기만의 스마트홈을 저렇게 블록 코딩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이죠. 실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런 아이디어로 스크래치 무대상에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인공지능은 경쟁하는 대상보다는 협력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을 꼭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하는 것, 컴퓨터가 잘하는 것 생각해보는 시간 꼭 갖게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한테 지금은 이거를 컴퓨터가 못하지만 나중에는 컴퓨터가 할 수도 있으니 어린이들한테 선생님 말만 듣지 말고 너희들이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너희들이 스스로 또 찾아보고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항상 던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게 항상 정답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어린이들의 그 능력과 경험도 항상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달리죠? AI 이미지 생성기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림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넣으면 그걸로 변환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텍스트로 써도 그 이미지를 생성해 주더라고요. 물론 아직 어색한 부분은 있지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꼭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어린이들한테 어떤 굿즈를 만들면 너희들 좋겠어?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 마우스패드에 그 이미 인쇄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 학용품에 출력하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운 좋게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에 가서 에코백도 만들고 워크업에도 저런 그림들을 출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3, 4학년 친구들은 점점 좀 내려옵니다. 제가 5, 6학년만 첫 해에는 했었고 다음에는 3, 4학년 또 다음에 올해는 1, 2학년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갔거든요. 한 번에 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 4학년 친구들은 인트리의 TTS 정도 그다음에 메이기를 통해서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컴퓨터와 사람이 또 컴퓨터와 컴퓨터가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AI 전에도 했지만 친구들이 바뀌는 게 느껴져요. 편안하게 느끼는 소통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를 수업을 하면서 느끼고 있고 저도 어린이들이 바뀌면 똑같은 수업도 내용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같은 것들은 전선이 굉장히 많아서 초등학생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저렇게 자석 형태로 되어져 있는 모듈 컴퓨터를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1차 시간에도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교구는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교구는 그냥 똑같은 생김새, 똑같은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조립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서 서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교구를 선호하고요. 예산 덕분에 원래 4명이서 한 세트를 썼었는데 다음에는 2명이서 한 세트, 다음에는 1인당 1세트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작년 선생님들께서도 공유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로그인 로그아웃에 익숙해지는 데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연습을 해도 5학년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로그인은 잘해요. 활동 끝
타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로그아웃을 어려워해요. 그리고 내 컴퓨터에 아이디 비밀번호 저장되어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마치 내 집에 있는 컴퓨터인 양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개인정보의 중요성 이런 것들 알려주면서 연습을 해야 하고 있고 AI, IoT를 하지만 현실적인 것들,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학년 코딩이란 무엇일까요? 네. 블록 코딩으로 나만의 게임을 만들어보는 명령어 블록 생김새가 훨씬 쉽게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 우리들과 하고 있고 줌으로 수업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특정 프로그램이 아니라 웹 서비스, 특정 도구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 기기가 달라도 쓸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했었고요. 어린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 하나만 어린이들한테 보여줘도 집에 가서도 얘기하고 다음 해에도 얘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1학년 친구들 컴퓨터란 무엇일까요? 종이로 된 컴퓨터 보이시죠? 네, 종이로 내가 컴퓨터 만드는 것부터 해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AI, IoT, 동아리, 행사 운영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행사 때는 어린이들이 상상만 했었던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거를 종이 형태로나 스크래치 엔트리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봤었는데 AI, IoT 예술 덕분에 이거를 직접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가 아니라 실제 인공지능 모델을 얹어서 프로그램을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라즈베리 파이 컴퓨터를 구입해서 어린이들과 컴퓨터도 만들고 또 나만의 인공지능 스피커를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지금 3년 동안 디자인 싱킹 개념을 학습하고 그걸로 해커톤 하는 모습 보이시고요. 지금 이대와 성대 학생들이 대학생 멘토로 붙어서 어린이들 도와주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챗봇을 만들어보는, 실제 챗봇을 구현해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올해는 메이커 사업과 탄소 중립 사업도 함께 운영을 해서 이것들을 모두 융합하는 행사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제 연락처로